눈보라치는 한밤중 깊고 깊은 마을 초가집에 여보, 일어나세요. 왜 그러? 밖에 아기가 있어요. 문 앞에 아기가 울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아기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너무 커요. 보통 아기보다 2배는.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이 아기의 진짜 정체를.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땔감장수 박봉수는 잠결에 아내 연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정말이에요. 아기 소리가. 봉수가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지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게 무슨... 문 앞에 커다란 보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기가 울고 있었지요. 세상에, 정말 아기예요. 연희가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아 올렸지요. 어머나, 무거워라. 무겁다고? 예, 보통 아기가 아니에요. 봉수가 가까이 다가가 아기를 보았습니다. 정말로 보통 아기보다 2배는 컸지요. 이렇게 큰 아기는 처음이요. 게다가 이 보자기 좀 보세요. 비단이네, 고급 비단.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고급 비단은 처음 만져보는 것이었지요. 여기 옥놀이개도 있어요. 작은 옥놀이개가 아기 옷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옥은 분명 귀한 집안의 물건이었지요. 대체 누가 이런 아기를... 일단 안으로 들어가요. 아기가 얼어 죽겠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아기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아기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 웃고 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아기는 방긋 웃고 있었지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얼마나 복스럽게 생겼어요. 통통한 볼에 웃는 듯한 인매. 정말로 복덩이처럼 보였습니다. 봉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찌... 여보, 우린 먹고 살기도 빠듯하지 않소. 연희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한 그녀였지요. 그래도요, 이렇게 버려진 아기를...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가 없어 늘 마음 아팠던 그녀였지요. 여보, 제발요.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만이라도. 봉수는 아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소.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만. 감사해요. 연희가 아기에게 죽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보, 이 아기가... 왜 그러? 밥을 너무 많이 먹어요. 한 그릇을 뚝딱, 2그릇을 뚝딱. 세상에 대야로 퍼먹듯 하는구려. 이렇게 먹는 아기는 처음이에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모습이 미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여워 보였지요. 여보, 이 아기 정말 신기해요. 그러게 말이오. 이렇게 많이 먹는데도 배탈이 안 나네요. 복이 타고난 아이인가 봐. 봉수가 아기의 통통한 볼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아기가 다시 방긋 웃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아기를 찾으러 오지 않았지요. 여보, 이 아이 우리가 키웁시다. 하지만 보세요,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는지. 정말이었습니다. 아기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고 있었지요. 벌써 이렇게 커졌소. 그러게요. 보통 아기보다 빨리 자라요. 이름도 지어줘야겠소. 복동이가 어때요? 복덩이처럼 왔으니까요. 복동이. 좋소. 두 사람은 아기를 복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복동이는 이름을 듣고 더 환하게 웃었지요. 으하하. 그 웃음소리가 초가집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봉순애가 아기를 주었다던데. 보통 아기가 아니라더군. 2배는 크다던데. 틀림없이 귀한 집안 아기일 거야. 장터에서도 소문이 퍼졌지요. 봉순애 복동이 봤어. 아직 못 봤는데. 정말 크고 통통하대. 귀엽겠네. 마을 부자 김진사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운 것이 뭐가 대단하냐. 김진사에게는 병약한 손주가 있었지요. 늘 알아 누워 속을 썩이는. 우리 손주보다 못할 게 뭐람. 하지만 속으로는 궁금했습니다. 그 아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가서 봐야겠어. 김진사는 마음 먹었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가 봉순의 집을 찾았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나? 아, 진사나리. 봉수 부부가 황급히 절을 했지요. 소문을 들었네. 아기를 주었다며? 예, 그렇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김진사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동이가 방바닥에서 놀고 있었지요. 김진사가 복동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지요. 이렇게 큰 아기가 복스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정말 크구나. 김진사는 복동이를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옥놀이개도 귀해 보이고, 예, 아기와 함께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좋은 집안 아이야. 김진사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지요. 저 아기 탐이 나는구나. 그날 밤 연희가 봉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진사나리 눈빛이 이상했어요. 나도 그렇게 느꼈소. 혹시 복동이를. 걱정 말아요. 우리가 지킬 거요. 봉수가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희는 복동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우리 복동이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으하하. 복동이가 웃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한편 김진사는 집에 돌아와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저 아기 분명 범상치 않아. 날이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김진사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빛났습니다. 저 아기를 우리 집으로 데려올 방법이 없을까? 날이, 그건 좋은 방법을 찾아봐. 하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복동이가 자고 있는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하하. 아기가 자면서 웃네요. 복이 크구나, 복이 커. 연희가 복동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복동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봉수도 다가와 복동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온 게 정말 큰 복이요. 그러게요. 두 사람은 복동이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지요. 이 아기가 얼마나 놀라운 아이인지. 이 아기가 웃으면 온 마을에 복이 내리고 화를 내면 재앙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날 밤 복동이는 달빛 아래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이 달빛에 반짝였지요. 연희는 복동이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온 게 기적이야. 봉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소.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순의 초가집 안은 따뜻했지요. 복동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그 집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동이가 두 돌이 되었습니다. 여보, 이리 와서 좀 보세요. 연희의 놀란 목소리에 봉수가 달려왔지요. 왜 그러? 복동이가. 저걸 보세요. 복동이가 지게를 혼자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두 돌밖에 안 된 아이가 어찌. 봉수가 황급히 복동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복동아, 그건 위험해. 하지만 복동이는 방긋 웃으며 지게를 내려놓았지요. 아부지. 허허, 이 녀석이.
봉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빈 지게라고는 하지만 2돌짜리 아이가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으니까요. 여보, 이거 정말 이상해요. 그러게 말이오. 복동이가 보통 아이가 아닌가 봐요. 연희의 목소리에 걱정과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문은 금방 마을에 퍼졌습니다. 봉순의 복동이가 지게를 들었대. 2돌밖에 안 된 아이가. 거짓말이겠지. 말이 되나. 하지만 직접 본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 정말이야. 세상에 그럴 리가. 틀림없이 장사로 잘할 거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봉순의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 좀 보러 왔네. 어서 오세요. 연희가 반갑게 맞아줬지요. 저기 복동이가 있습니다. 복동이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머, 정말 크네. 2돌이 맞아? 저렇게 큰 아이는 처음 봐.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3살이 되자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제가 나를게요. 뭘 나른다는 게냐? 땔감이요. 복동이가 봉수가 지던 땔감 한 짐을 혼자 들었습니다. 아니, 복동아, 그건 너무 무거워. 괜찮아요. 복동이는 태연하게 땔감을 지고 걸었지요. 저게 사람이야?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3살이 땔감을 지다니. 봉수, 자네 복 터졌네. 허허, 고맙소. 봉수는 기쁘면서도 걱정이 됐습니다. 복동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네, 아버지. 복동이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게 사람이냐, 장사지. 3살에 저런 힘이라니. 복동이 부모 복 터지겠네.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복동이의 미래를 궁금해했습니다. 김진사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거 재미있는데. 나리,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 아이를 내 편으로 만들면 쓸모가 있겠어. 김진사는 좋은 음식을 준비해 봉순의 집을 찾았습니다. 복동아, 이거 먹어보렴. 이게 뭐예요? 한양에서 온 귀한 과자란다. 김진사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과자들이 담겨 있었지요. 복동이가 과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맛있어요. 복동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지. 더 먹을래? 네. 김진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복동아,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겠니? 우리 집에요. 그래, 이런 과자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단다. 복동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싫어요. 왜? 더 맛있는 것도 많은데.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제일 맛있어요.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그래? 하지만. 그리고 어머니 곁이 제일 좋아요. 복동이가 연희에게 달려갔습니다. 나리, 죄송합니다. 봉수가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아니네. 좋은 일이지. 효자로구나. 김진사가 억지로 웃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저 녀석, 나중에 보자. 김진사가 돌아간 후 연희가 복동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복동이 기특해. 어머니, 저 과자보다 어머니 밥이 더 좋아요. 그래, 알겠어. 봉수도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다, 복동아. 한편 김진사의 손주는 여전히 병약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복동이처럼 힘이 세지고 싶어요. 그래. 내가 더 잘 될 거야. 하지만 전 약하잖아요. 손주가 울먹였습니다. 왜 복동이는 그렇게 건강하고 전 이렇게 약한 거예요? 김진사는 손주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할아버지가 방법을 찾아줄게.
정말요? 그래, 약속한다. 김진사의 눈에 결심이 서렸습니다. 복동이를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해. 그날 밤, 김진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이것저것 궁리했지요. 어떻게 하면 복동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밤이 깊어가도록 김진사는 고민했습니다. 봉순의 집에서는 평화로운 저녁이 이어졌습니다. 복동아, 밥 먹자. 네, 어머니. 복동이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나, 또 이렇게 많이.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이 녀석이 먹는 걸 보면 기특해. 봉수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복동이가 이렇게 잘하는 게 신기해요. 그러게 말이오. 혹시 이 아이가 뭐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닐까요? 봉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복동이는 밥을 먹으며 방긋 웃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한단다. 그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행복했지요. 마을에서는 복동이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복동이가 물동이를 3개나 들었대. 거짓말. 정말이야. 내가 직접 봤어. 장사가 따로 없네.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되려나. 임금님께 바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럴지도 몰라. 사람들은 복동이의 미래를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지요. 이 아이가 7살에 호랑이를 던지고 15에 천하장사가 될 줄은. 그리고 이 아이의 진짜 정체가 영의정의 손주라는 것도. 복동이는 오늘도 마을을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온 마을에 퍼졌지요. 으하하. 복동이의 웃음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왠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복동이 웃음소리 들으니 기분이 좋네. 그러게 말이야. 복덩이가 맞나 봐. 마을 사람들은 복동이를 사랑했습니다. 김진사만 빼고는 말입니다. 김진사는 창문 너머로 뛰어노는 복동이를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 거야.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복동이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복동이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밤이 깊어가고 복동이는 연희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우리 복동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연희가 복동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봉수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지요.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이 왔소. 그러게요. 하늘이 주신 선물이에요. 두 사람은 복동이를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복동이가 5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산에 다녀올게요. 혼자? 안 돼. 괜찮아요. 금방 올게요. 복동이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봉수가 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요. 아버지. 아니, 복동이. 어쩐 일이냐? 도시락 가져왔어요. 허허, 이 녀석이. 복동이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따끈한 밥과 반찬이 들어 있었지요. 어머니가 정성껏 싸주셨어요. 그래, 고맙구나. 두 사람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저기 꽃이 예뻐요. 그래, 예쁘구나. 진달래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으하하. 그 웃음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지요. 그때였습니다. 봉수의 도끼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지요. 어라. 도끼날이 떨어져 나가며 땅을 팠습니다. 이게 무슨. 아이고. 땅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봉수가 조심스럽게 흙을 파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버지? 산삼이다, 산삼.
큼직한 산삼 뿌리가 나왔습니다. 정말요? 그래, 이렇게 큰 산삼은 처음이야. 봉수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여보세요. 봉수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그러세요? 산삼이요. 산삼을 캤소. 정말요? 연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산삼을 보자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큰 산삼이. 복동이가 웃던 바로 그 순간에 도끼가 떨어졌소. 어머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복동이가 웃어서. 설마요. 하지만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며칠 후, 연희가 장에 갔습니다. 복동이가 배웅을 했지요.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복동이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으하하, 저쪽으로 가세요. 복동이가 손가락으로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금방 올게. 연희가 복동이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장터로 가는 길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길에 은전 주머니가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지? 연희가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제법 무거웠습니다. 누가 잃어버렸나 봐. 연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 양반이 허둥지둥 뛰어오고 있었지요. 혹시 은전 주머니 보셨습니까? 이거 말씀이신가요? 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양반이 연희에게 큰 절을 했습니다. 이게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어머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이것 좀 받아주십시오. 양반이 사례금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아닙니다. 꼭 받으셔야 합니다.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양반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연희는 사례금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어디서 난 돈이요? 연희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게 복동이가 웃으며 손 흔든 방향이었다고요? 예, 정확히 그쪽이었어요. 그리고 복동이가 저쪽으로 가라고 했다고요? 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복동이가. 설마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복동이가 웃는 날이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복동이 웃으니까 비가 왔어. 가뭄에 시달리던 마을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복동이 웃으니까 아픈 소가 나았대. 병든 소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복동이 웃으니까 곡식이 쑥쑥 자래. 논밭에 곡식이 유난히 잘 자랐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복동이가 웃으면 복이 온다더라. 정말 내가 직접 봤어. 복동이가 웃은 날 내 병이 나았어. 신기하네. 소문은 금방 퍼졌지요. 반대로 복동이가 우는 날에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 번은 동네 아이가 복동이를 놀렸습니다. 너 주운 아기잖아. 뭐라고? 부모도 모르는 주운 아기, 버림받은 아기. 복동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건. 내 부모는 너를 버렸어. 필요 없어서. 흑흑. 복동이가 울기 시작했지요. 으앙. 복동이의 울음소리가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 아이의 집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나, 장독이 다 깨졌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도 아니고 모든 장독이 깨진 겁니다. 어떻게 된 거야?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복동이가 운 날이었지. 그러고 보니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를 화나게 하면 안 돼. 조심해야겠어. 복동이한테 잘해줘야 해.
그 아이의 부모가 봉순의 집을 찾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아이가 버릇없이 굴어서. 아이들이 다 그렇지요. 봉수가 너그럽게 말했습니다. 복동아, 괜찮니? 연희가 복동이를 안았습니다. 네, 어머니. 착하구나. 김진사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웃으면 복, 웃면 재앙이라. 정말 신기한 아이로군요. 더욱 탐이 나는구나. 김진사의 욕심이 커졌습니다. 반드시 저 아이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해. 한편 봉수 부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복동이가 혹시. 나도 걱정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하지만 우리 복동이는 착한 아이요. 그래도 연희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복동이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전 괜찮아요. 복동아, 전 그냥 행복하면 웃고 슬프면 울 뿐이에요. 얼마나 순수한 말입니까? 봉수가 복동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복동이. 네. 복동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마을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지요. 어머, 봄바람이 불어오네. 복동이가 웃으니까 그런가 봐.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진사만 혼자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의 힘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까? 하지만 그는 몰랐지요. 복동이의 힘은 탐욕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곧 자신이 큰 실수를 하게 될 거라는 것도. 복동이는 오늘도 마을을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하하. 그 웃음소리가 온 마을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사람들은 복동이의 웃음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복동이 웃음소리 들으니 기분 좋다. 오늘도 좋은 일 있겠어. 마을은 복동이 덕분에 항상 밝았습니다. 복동이가 7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으아. 마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랑이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집 안으로 숨어들었지요. 문 닫아, 빨리. 아이들 안으로. 어서 숨어.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으르렁. 호랑이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떡하지? 장정들도 겁을 먹고 숨었습니다. 무기를 가져와. 창이 어디 있지?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관아에 알려야 해. 김진사가 황급히 말해 올라탔습니다. 나리, 저희는요? 너희가 알아서 해. 김진사는 도망쳐버렸지요. 비겁한 양반 같으니. 우리를 버리고 가다니. 사람들이 분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점점 마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으르렁. 호랑이가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리 비켜요. 복동이가 뛰어나왔습니다. 복동아, 안 돼. 위험해. 어서 들어가. 하지만 복동이는 이미 호랑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넌 왜 우리 마을에 왔어? 호랑이가 복동이를 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으르렁. 배가 고픈가 봐. 복동이가 주머니에서 떡을 꺼냈습니다. 이거 먹을래? 호랑이가 떡을 냄새 맡았지요. 하지만 호랑이는 떡을 거부하고 복동이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복동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연희가 달려나오려 했지만 봉수가 막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동이가 호랑이를 붙잡은 겁니다. 이러면 안 되지. 복동이가 호랑이의 앞발을 잡았습니다. 저게 사람이냐? 7살이 호랑이를.
복동이는 호랑이를 마치 강아지 다루듯 들어올렸지요. 넌 산으로 돌아가. 복동이가 온 힘을 다해 호랑이를 멀리 던졌습니다. 쿵. 호랑이가 산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몇십 보는 날아간 것 같았습니다. 꽥. 호랑이는 겁을 먹고 도망쳤지요.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말이야? 방금 뭘 본 거지? 꿈 아니야?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동이가 호랑이를 던졌어. 7살이. 천하장사가 따로 없네. 사람들이 복동이에게 달려왔습니다. 복동아, 괜찮니? 다친 데 없어. 네, 괜찮아요. 복동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우리 복동이. 연희가 복동이를 꼭 안았지요. 무서웠을 텐데. 아니에요. 저 호랑이가 불쌍해 보였어요. 불쌍하다고? 배가 고파서 내려온 것 같아요. 눈빛이 슬펐어요. 복동이의 따뜻한 마음에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역시 우리 복동이야. 마음씨도 착하고 힘도 세고. 복동이 덕에 우리가 살았어. 정말 고마워, 복동아. 마을 사람들은 복동이를 어린 장사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부터 복동이를 어린 장사라고 부르자. 좋은 생각이야. 복동아, 넌 우리 마을의 영웅이야. 소문은 금방 이웃 마을까지 퍼졌지요. 7살 아이가 호랑이를 던졌다던데. 말도 안 돼. 정말이래. 여러 사람이 봤대. 세상에 그런 장사가 있다니. 직접 가서 봐야겠어. 사람들이 멀리서도 복동이를 보러 왔습니다. 한편 도망쳤던 김진사가 돌아왔습니다. 호랑이는? 복동이가 쫓아냈습니다. 뭐? 복동이가? 김진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7살 아이가 어떻게? 직접 보셨어야 했습니다. 호랑이를 번쩍 들어 올렸답니다. 그리고 멀리 던졌어요. 김진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저 아이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해. 욕심이 더욱 커진 겁니다. 저런 힘을 가진 아이라면 내 집안을 더욱 든든하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김진사는 계략을 세웠습니다. 저 아이를 내 편으로 만들 방법이 있을 거야. 무슨 방법을 쓰실 겁니까? 복동이 부모를 이용하면 돼. 어떻게요? 곧 알게 될 거야. 김진사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봉순의 집에서는 복동이를 칭찬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복동이 정말 대단해. 하지만 위험한 일은 하지 마라. 네, 아버지.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린 어떡하니? 봉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약속이다. 다시는 위험한 일 하지 마라. 네, 아버지. 약속해요. 복동이가 손가락을 내밀었지요. 봉수가 복동이와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우리 복동이 착하기도 하지. 연희가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저 배고파요. 그래, 밥 먹자. 오늘은 특별히 많이 해놨단다. 복동이는 오늘도 내 그릇을 먹었습니다. 허허, 잘 먹는구나. 맛있어요. 복동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봉수 부부는 행복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곧 큰 시련이 닥칠 거라는 것을. 김진사의 음모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동이 덕분에 평화로운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있어서 든든해. 그러게. 이제 호랑이도 무섭지 않아. 복동이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사람들은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관아의 아전이 봉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봉수가 누구냐? 제가 박봉수입니다.
아전의 날카로운 눈빛에 봉수가 움찔했습니다. 너를 체포한다. 예, 무슨 일로? 내가 훔친 산삼이 김진사 것이라는 고발이 들어왔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캔 것입니다. 변명하지 마라. 증인도 있다. 아전이 봉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여보. 연희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지요. 아버지. 복동이도 울었습니다. 복동아, 울지 마라. 하지만 아버지는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봉수가 끌려갔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지요. 어떡하지? 어떻게? 복동이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복동아. 봉수가 끌려간 후 김진사가 찾아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진사 날이 무슨 일입니까? 연희가 황급히 절을 했습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소만. 도와주신다고요? 하지만 조건이 있소. 김진사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빛났습니다. 무슨 조건이십니까? 복동이를 내게 맡기면 남편을 풀어주겠소. 연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럼 남편은 옥에서 썩게 될 거요. 나리, 제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뿐이요. 잘 생각해 보시오. 김진사가 돌아갔습니다. 연희는 복동이를 안고 울었지요. 어머니, 왜 울어요? 복동아, 제가 뭘 잘못했어요? 복동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왜 우세요? 어머니가 약해서 그래. 하지만 복동이는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크크. 으앙. 복동이가 처음으로 크게 울었습니다. 복동이의 울음소리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왔지요. 으아. 무슨 바람이 이렇게 세. 김진사대 곳간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곳간이 무너졌습니다. 날이 큰일입니다. 쌀과 곡식이 땅에 쏟아졌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도련님이 열병에 걸렸습니다. 뭐라고? 김진사의 손주가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의원을 불러, 빨리. 이미 불렀습니다. 의원이 와서 진찰을 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합니다. 갑자기 열이 이렇게 오를 리가. 어서 치료를 해보시오. 약을 써보겠습니다만. 하지만 손주의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올라가기만 했지요. 마을 노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복동이가 운 날이지. 그러고 보니 복동이가 울면 재앙이 온다더니 정말이구나. 김진사가 복동이를 괴롭혔나 봐.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김진사는 겁에 질렸지요. 이건 복동이 때문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나리. 빨리 박봉수를 풀어줘. 지금 당장. 예, 나리. 봉수가 풀려 나왔습니다. 여보, 무사하신가요? 연희가 달려왔습니다. 걱정했소. 다행이에요. 봉수와 연희가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댁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손주의 열은 계속 올라갔지요. 도련님이 위험합니다. 이러다 정말. 김진사는 두려웠습니다. 손주마저 잃을 수는 없어. 김진사가 봉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나리. 봉수와 연희가 놀랐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제발 복동이를. 그때 복동이가 나왔습니다. 진사 할아버지.
복동아. 제가 가볼게요. 복동아. 연희가 말렸지만 복동이는 이미 김진사를 따라갔습니다. 김진사 댁에 도착한 복동이는 손주를 보았습니다. 손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하고 있었지요. 많이 아프구나. 복동아. 나 좀 살려줘. 제발. 손주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손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웃어드릴게요. 정말이냐? 김진사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대신 마을 사람들한테 잘 해주세요. 약속하겠네. 우리 아버지한테도 사과하세요. 그래. 사과하마. 김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욕심 부리지 마세요. 복동이의 말에 김진사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알았다. 약속하마. 복동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으하하. 복동이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기하게도 손주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았어. 정말이냐? 김진사가 손주를 안아주었지요. 할아버지, 괜찮아졌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김진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동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김진사가 복동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 약속 지키세요. 그래, 꼭 지키마. 그날 이후 김진사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봉수를 찾아가 사과했지요. 정말 미안하오. 용서해 주시오. 진사나리. 내가 욕심이 많아 그랬소. 용서해 주시오. 김진사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지요. 진사나리가 달라지셨어. 복동이 덕분이야. 정말 신기한 아이야. 복동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동아. 연희가 복동이를 꼭 안았지요. 걱정했잖니.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 복동이 참 착하구나. 봉수가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도 괜찮으세요? 그래, 다 괜찮단다.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온 겁니다. 여보, 우리 복동이가 정말 대단해요. 그러게 말이오. 김진사까지 변화시키다니. 우리 복동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요. 봉수가 복동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의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지요.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동이가 15이 되었습니다. 여보, 복동이 좀 보세요. 어머, 이렇게 컸네. 복동이는 이미 어른 키를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통하네. 복스럽게 생겼지. 봉수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복동이 이제 다 컸구나. 어느 날 마을에 방이 붙었습니다. 한양에서 전국 씨름 대회를 연다. 우승자에게는 임금님께서 천하장사 칭호를 내리신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이야, 천하장사라니. 임금님께서 직접 칭호를 주신다고? 복동이가 나가면 어떨까? 그래, 복동이라면. 복동아, 내가 나가봐라. 마을 사람들이 복동이를 부추겼습니다. 저요? 그래,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니? 15에 벌써 어른 힘 이상인데. 복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잘 생각했어. 복동이는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연희가 도시락을 싸주며 말했습니다. 다치지 말고 다녀와. 네, 어머니. 이기고 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 무사히 다녀오는 게 중요해. 알겠어요.
씨름판에는 전국에서 모인 장사들이 가득했지요. 와, 정말 많네. 복동이가 감탄했습니다. 저 통통한 촌뜨기가 뭐야? 저런 놈이 어디서 왔대? 볼품없이 생겼네. 사람들이 복동이를 보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개의치 않았지요. 제 이름은 복동이입니다. 복동이? 이름도 웃기네. 허허, 재미있겠어. 촌놈 하나 구경하자고. 예선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동이의 첫 상대는 덩치 큰 장사였지요. 너 같은 꼬맹이는 한방이야. 장사가 복동이에게 덤볐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어라. 장사가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복동이가 장사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저게 뭐야? 한 손으로 들어 올렸어. 복동이는 장사를 판 밖으로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조심하세요. 고맙다. 장사가 당황해 했지요. 두 번째, 세 번째 상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동이는 모든 상대를 들어 올려 판 밖으로 내려놓았지요. 저 아이, 힘도 세지만 마음씨가 착해.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아. 정말 훌륭한 장사야. 사람들이 복동이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 잘한다, 복동아. 드디어 결승전이 왔습니다. 상대는 지난 대회 우승자였지요. 내가 소문의 복동이냐? 예. 재미있겠어. 진짜 실력을 보여주마. 상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두 사람이 맞붙었습니다. 상대가 있는 힘껏 밀어붙였지요. 이랏. 하지만 복동이는 끄떡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상대가 놀랐습니다. 더 힘을 내봐야겠어. 상대가 다시 밀어붙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복동이가 상대를 부드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판 밖으로 살짝 내려놓았지요. 내가 졌다. 상대가 인정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니에요. 선배님께서 봐주신 거예요. 복동이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복동이.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세. 우승이다. 임금님께서 나타나셨지요. 참으로 훌륭하구나. 황송하옵니다. 전하. 복동이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복동이옵니다. 부모는 누구냐? 뗄감장수 박봉수와 그 부인이옵니다. 뗄감장수라니.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천한 신분에서 이런 장사가 나오다니. 하지만 그분들이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래. 예, 전하. 저를 버린 사람이 있었지만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들입니다. 훌륭하구나. 힘도 세지만 마음씨가 더 훌륭해. 임금님께서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너에게 천하장사 칭호를 내리노라. 감사하옵니다. 복동이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 몸을 키워주신 아버지, 어머니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효자로구나. 참으로 보기 드문 효자로다. 임금님께서 흐뭇해하셨지요. 그때 구석에서 한 부인이 복동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의정 댁 부인이었지요. 아이. 부인, 왜 그러십니까? 저 아이가 차고 있는 옥놀이개.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부인이 복동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야, 그 옥놀이개 어디서 났느냐? 제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내 나이가 15이냐? 예, 그렇습니다. 영의정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손주란 말이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랐지요. 이것은 우리 집안의 가보입니다. 가보라니요. 이 아이가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손주입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영의정 댁손주라고? 세상에, 그럼 귀한 집안 아이였구나. 땔감장수가 영의정 손주를 키웠다고? 복동이도 놀랐습니다. 저요? 그래, 내가 바로 우리 손주야. 영의정 부인이 복동이를 안았지요. 할머니, 오랫동안 찾았단다. 정말 오랫동안. 부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 임금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인연이로다. 전하, 이 아이를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 하지만 아이의 뜻을 물어봐야겠구나. 복동아, 우리와 함께 가자. 영의정 부인이 복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망설였지요. 제 부모님은 걱정 마라. 그분들도 모시고 가마. 정말입니까? 그래, 약속하마. 은인을 어찌 잊겠느냐. 감사합니다. 복동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떠나고 싶어 하실까? 복동이는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말입니다. 복동이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영의정 부인과 하인들이 함께였지요. 화려한 가마와 행렬이 작은 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게 뭐야? 영의정 댁이래. 복동이가 영의정 손주였대. 어머니, 아버지, 복동아. 봉수와 연희가 달려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분들이. 영의정 부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실례가 많습니다. 저는 영의정 댁 부인입니다. 영의정 댁이라니. 봉수 부부가 황급히 절을 했지요. 복동이가 저희 손주입니다. 예. 두 사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의정 부인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15년 전 영의정의 외동딸이 역적 누명을 쓰고 피신했다는 것. 안전을 위해 갓난 아기를 어디론가 보냈다는 것. 이제 누명이 벗겨져 아이를 찾게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복동이를 데려가려 합니다. 저희는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인, 제 딸도 곧 올 겁니다. 따님이요? 예, 복동이의 친어머니입니다.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후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이 도착했습니다. 복동이. 여인이 복동이를 보고 눈물을 흘렸지요. 내 아들이구나. 어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버려서. 여인이 복동이를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뒤로 물러섰지요. 저는 복동아?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 제 진짜 부모님입니다. 복동이가 봉수와 연희를 가리켰습니다. 복동아. 연희가 울먹였습니다. 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수와 연희에게 다가갔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님. 제가 버린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으니 이분들이 진짜 부모님입니다. 친어머니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고개를 드세요. 봉수가 황급히 말했지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는 그저 복동이를 사랑해 주셨지요. 그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어머니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복동이를 함께 키우면 안 될까요? 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함께요?
예, 두 분도 한양으로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천한 사람들이 천하다니요. 복동이의 부모님이시잖아요. 영의정 부인도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함께 사시죠. 저희가 모실게요. 하지만 연희가 망설였습니다. 복동이가 두 어머니 사이에 섰습니다. 두 분 다 제 어머니예요. 복동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모두가 눈물을 흘렸지요. 그래, 그렇게 하자. 봉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복동이가 행복하면 됐소. 연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친어머니가 봉수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야말로. 영의정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한양으로 떠나시죠. 예, 알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복동이가 떠난다며? 정말이야? 섭섭하네. 우리 복동이가 귀한 집안 아이였구나. 김진사도 나왔습니다. 복동아, 진사 할아버지, 잘 가거라. 그리고 고마웠어. 저야말로요. 김진사가 복동이의 손을 잡았지요. 너 덕분에 내가 변할 수 있었어. 할아버지도 좋은 분이세요. 복동이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주도 이제 건강하죠. 그래, 내 덕분이야. 정말 고맙다. 마을 사람들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복동아, 잘 가. 우리 잊지 마. 꼭 놀러와. 네, 꼭 올게요. 복동이가 손을 흔들었지요. 여러분, 감사했어요. 복동아, 우리도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우리 마을이 행복했어. 그날 밤, 복동이는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자란 게 정말 행복했어. 복동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지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복동아, 자야지. 네, 어머니. 연희가 복동이를 재웠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단다. 두렵지 않아요. 어머니가 계시니까요. 그래, 우리가 항상 함께 할 거야. 두 분 어머니 모두요? 그래, 두 분 모두. 복동이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말입니다. 봉수가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복동이 정말 컸소. 그러게요. 이제 어엿한 어른이네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복동이요. 네, 영원히 우리 복동이에요. 두 사람은 잠든 복동이를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다음 날 복동이 가족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영의정 댁은 정말 컸지요. 세상에, 연희가 감탄했습니다. 이런 큰 집은 처음 봐요. 이곳이 우리 집입니다. 영의정 부인이 안내했습니다. 너무 큽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봉수와 연희는 좋은 방을 배정받았지요. 복동이도 넓은 방을 받았습니다. 영의정이 복동이를 불렀습니다. 복동아, 내게 벼슬을 주고 싶구나. 벼슬이요? 그래, 천하장사인데 당연하지. 하지만 복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돕고 싶다니? 예, 힘을 써서 다리를 놓고 우물을 파고 싶어요. 영의정이 감동했습니다. 훌륭하구나. 그렇게 하거라. 감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복동이는 백성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돌을 옮겨 다리를 놓았지요. 복동이 덕분에 다리가 생겼어. 이제 강을 건너기 쉬워. 정말 고마워. 깊은 우물을 파주기도 했습니다. 물이 나왔다. 복동이 고마워. 이제 물 걱정 없겠어. 사람들은 복동이를 사랑했습니다.
한편 봉수는 여전히 땔감을 팔았습니다. 나리, 땔감은 제가 파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아닙니다. 이게 제 일입니다. 봉수는 소박한 삶을 이어갔지요. 일하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연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인, 하인들이 할 테니 쉬세요.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살아온 게 익숙해요. 두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복동이의 친어머니는 그런 모습에 더욱 감동했지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러게요. 영의정 부인도 동의했습니다. 복동이가 저렇게 착한 건 다 저분들 덕분이에요. 어느 날 옛 마을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김진사가 보낸 편지였지요. 복동아, 우리 마을의 서당과 우물을 만들었어. 네, 덕분이야. 고맙다. 복동이가 편지를 읽고 웃었습니다. 진사 할아버지도 변하셨네요. 내가 변화시킨 거야. 봉수가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복동이 참 대단해. 김진사의 손주도 건강해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복동이가 웃어준 덕분이야. 마을 사람들이 말했지요. 이제 우리 손주도 씨름을 배운대. 복동이처럼 되고 싶대요. 복동이는 20이 넘어서도 여전히 통통하고 복스러웠습니다. 우리 복동이 변함없네. 연희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 배고파요. 허허, 그래. 밥 먹자. 복동이는 여전히 많이 먹었지요. 하지만 그만큼 많이 일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복동이가 웃으면 그 마을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복동이가 힘을 쓰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졌지요. 복덩이 장사다. 복동이다. 사람들이 복동이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영의정 부인이 말했습니다. 복동이가 우리 집안에 온 게 정말 큰 복이에요. 저야말로 복을 받았습니다. 친어머니가 답했지요. 하지만 가장 큰 복은 저 두 분 같아요. 두 사람이 봉수와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진정한 부모님이시죠. 그래요. 혈육보다 귀한 건 진심이에요. 연희가 복동이를 안았습니다. 복동아, 내가 우리 집 문 앞에 굴러온 그날이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이었단다. 어머니, 정말이야. 봉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된 게 가장 큰 복이지. 복동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가족이 생긴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 웃음이 온 집안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복동이 덕분에 온 마을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가난했던 봉수네는 물론 욕심 많던 김진사까지도 변화시켰지요. 복동이의 이야기는 조선팔도에 전해졌습니다. 문 앞에 굴러온 복덩이 아기가 천하장사가 되었대. 웃으면 복이 오고 화내면 재앙이 온다던데. 정말 신기한 아이야. 사람들은 복동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복은 탐욕이 아니라 사랑에서 온다. 혈육보다 귀한 건 진심이다. 선행은 반드시 보상받는다. 버려진 것도 사랑으로 키우면 복이 된다. 복동이는 오늘도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통통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말입니다. 오늘도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복동이의 웃음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복이 따라왔지요. 한양거리에서도 시골 마을에서도 복동이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복동이 봤어? 응, 오늘도 다리 찢는 걸 도와주더라. 정말 좋은 사람이야. 우리 아이도 복동이처럼 키우고 싶어.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복동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동이처럼 복을 받는단다. 정말요? 그래, 정말이야. 넝쿨째 굴러온 복덩이, 아기,
복동이의 이야기는 오늘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복동이는 지금도 어디선가 환하게 웃고 있을 겁니다. 그 웃음이 온 세상에 복을 전하면서 말입니다.